프랑스의 주요 일간지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인 레지스 아르노 기자가 온라인 신문에 실은 한 칼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결정권자들의 한국의 방식에 대한 오만을 참을 수 없다 라는 다소 직설적인 제목의 칼럼인데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때는 지난 3월 프랑스 정부의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학자 드니 말비 박사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발언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다. 유럽 차원에서 이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때 당시 프랑스는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 및 공개 그리고 격리하는 시스템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마스크 착용 및 대대적인 검사는 무용지물이라는 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르노 기자는 이러한 프랑스의 입장은 오만방자하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는 현재 프랑스의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월드오미터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 시간 12일 기준 프랑스 확진자 12만 9,654명, 사망자 13,832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놓고 보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다음으로 네 번째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상황의 심각성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언행 불일치의 예를 몸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아무 소용도 없다더니 중국으로부터 대규모로 마스크를 공급받는가 하면 한국식 대응의 사생활 침해를 지적하더니 이제는 이동 제한령을 발동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해버립니다. 이를 두고 아르노 기자는 이번 사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하더니 프랑스는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면서도 결국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한국의 방역 성공을 프랑스는 좀 더 겸손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도발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일 프랑스의 경제지 레제코가 발행한 기고문에서 비르지니 프라델 변호사가 근거 없는 한국 때리기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라델 변호사는 파리 1대학 법학과를 나왔고 현지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스타 변호사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레제코에 실린 프라델 변호사가 쓴 기고문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국은 어떠한 국가보다 이번 사태에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극도의 감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한국이 위치 추적 수단을 마련한 것은 불행한 결과다. 사람들이 학교에서 스토킹하고 밀고 하는 기술을 배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신고해 돈벌이를 하는데 이러한 감시와 밀고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인 나라다. 계속 보다 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러한 근거 없는 한국 때리기에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는 프라델 변호사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경제지 레제코에 보내는 등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프라델 변호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본 적이 있냐고 말이죠. 최근 한국에서의 삶을 겪어보고 앞선 프라델 변호사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프랑스인이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주간지 르푸앙에는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는데 이 편지는 실제로 서울에서 취재 중인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가 보낸 것입니다. 그의 동료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플로레스는 의심 환자로 분리되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인데 그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감금과는 다르게 내국인은 자택에서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다. 다른 나라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반면 한국은 대대적 검사와 격리 정책을 펼쳐 확산세가 중단됐다. 또한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프랑스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의 일방적인 견해는 망상이라며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감금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할 텐가 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어려움을 제대로 겪고 있어 이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에서 열린 한불 화상 세미나에서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비롯하여 프랑스 현지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관료 등 무려 4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프랑스 측은 한국의 3T+P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칭찬과 함께 이번 사태 관련 의약품 수입 등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형 3T+P 대응 모델이란 진단, 역학조사, 치료, 시민 참여를 말합니다. 특히 프랑스는 한국의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극찬하였는데 드라이브 스루와 워크스루 검사 방식, 그리고 건물마다 엘리베이터마다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해 버튼에 부착한 향균 필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프랑스를 겨냥한 플로레스 기자의 한마디를 되뇌면서 마칠까 합니다.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 모든 사람을 감금하는 게 더 낫다고 주장할 것인가? 감사합니다. 최국행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일본 반응, 일본 완강한 태도에 한국이 현재 외통수에 걸렸다는 상황, 일본 언론, 초조한 문 대통령, 들이대는 한국, 빼는 일본, 문희상 의장, 한국 복귀 후 제안서 수정 예정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실제 일본 사이트 댓글, 후지TV 등에서 보도한 내용들로 제가 썸네일을 종합한 것인데, 일본이 한국 측의 제안을 조롱조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결국 일본이 그 완강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제안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일본이 역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좀 더 알아보시죠. 방일 중인 우리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 플러스 국민성금 알파, 이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6일 결국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주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약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나라가 이걸 일본 측이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측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 문의장의 제안과 관련해 NHK에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일본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이 1+1 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은 일본 정부가 이미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1+1 플러스 2 알파 방안이 거론되어 왔는데요. 실제 문의장의 제안은 한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알파로 하자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일본 측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도 참여한다는 명분을 주며 태도 변화를 이끌려는 고육지책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다소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판결 이후 벌어진 논란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리고 한국의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선언 등 정부 간 갈등에 이어 일본 여행 급감 등 국민 감정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을 서둘러 타개해야 한다는 양국의 판단으로도 보이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측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 알파 이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과연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을 방문 중 문의장은 이날 도쿄 와스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 문재인 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 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상황인데, 즉 일본 측도 일본의 주장을 절대 굽힐 수 없다는 것이며 일본 기업과 관련되어서는 한 푼도 돈을 낼 의향이 없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으로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전혀 주장을 굽히지 않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NHK는 이 문의장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 내에서 많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일본 측의 간을 본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에 눈치를 보고 일본 측에게 제안을 한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 문의장은 일본 측 의견을 참고해서 또 우리나라로 귀국 후에 양 국가 간 이 강제징용 보상 법안과 관련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돈을 나누어
부담하게 되면 양국이 그건 일본 기업의 징용의 책임이 전부 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모양새가 된다는 의견이 현재 한국 내에서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 문의장의 제안을 완강하게 거부하자마자 일본에 바로 사설이 하나 또 떴습니다. 바로 지소미아와 관련된 사설인데요. 현재 미국의 스튜렐 차관보가 우리나라에 와 있고 오늘 우리나라 외교부 강경화 장관과 만나 지소미아 및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현재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된 압박을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넣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의장의 제안을 반대하면서 그 패를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넘긴 것이죠. 실제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22일 자정 종료를 앞두고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일본 신문의 사설이 6일 잇따라 나왔습니다. 결국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 측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다며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들은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 공은 한국에 있다는 식의 자세로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주장을 펴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극우 언론인 산케이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안 및 회담 제의에 대해 화해 포지에 속지 마라 등의 선동을 또 하고 있고 요미우리에서도 통일조선 핵보유 않게 손 써야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아주 자극적인 멘트들로 일본 내부를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 여론도 현재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하나의 카드로 내놓은 것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인데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 카드를 접고 이번 강제징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먼저 제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제안을 일본 측에게 거부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은 이 상황을 역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야 가장 현명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 단독 관계가 아닌 현재 천주국인 미국까지 끼어있어 우리나라가 펼쳐온 정책이 쉽게 먹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대일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더 지켜보고 전해드릴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